10월 9일 해외 축구 집중 분석 팩트만 정리한 프리뷰.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작가입니다. 본 영상은 초안 프리뷰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조합픽은 선발, 결장자 확인해서 최종 분석 후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마르세유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다소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리그에서는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PSG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도 4-1로 스포르팅을 잡아내면서 챔스 첫 승리를 얻어내는 등 분위기 반전에는 확실히 성공한 상태다. 산파올리 감독이 떠나고 투도르 감독이 새로 부임했는데 수비적으로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 이전 시즌에 비해 점유율은 조금 줄기는 했지만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공수 밸런스는 더 좋아진 상태다. 올 시즌 마르세유는 전방과 중원에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압박의 시퀀스가 상당히 좋다. 사실 이전 시즌 공격에 실패하는 경우 방향 전환과 포지셔닝 대처 미흡으로 인해 수비 간격이 꽤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파해가 많은 나이로 인해 영향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수아레즈와 산체스의 활약이 매우 좋아 득점력에 큰 손실은 없다. 오히려 이전 시즌의 밀리크와 바캄부보다 전방의 활약상은 더 낫다. 득점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작시오 브레스트에게 첫 승리를 거두었으나 바로 클레르몽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 시즌 아작시오의 컨셉은 명확한데 최대한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자신들이 상대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는 마르세유와 똑같을 정도다. 문제는 전방 위주의 공격 플랜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일선 자원들의 파괴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 하무마 엘 이드리시의 성과는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바얄라도 득점 생산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다. 방점을 찍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로 인해 뒷공간이 넓어진다는 점. 압박 능력이 꽤 괜찮아 슈팅을 제어하는 능력은 아주 좋은 축에 속하지만 한번 자기 진영으로 공이 넘어가면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는 경우가 잦다. 참고로 아작시오는 허용하고 있는 유효 슈팅의 비율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다. 마르세유를 상대로도 맞불을 놓는 플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수비적인 문제는 필연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멘트 마르세유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작시오의 압박 플랜에 마르세유가 다소 당황할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아작시오의 골 결정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마르세유의 팀 밸런스는 이전 시즌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수비적 부담은 크게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작시오가 공격적인 플랜으로 인해 수비적으로 되려 약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마르세유의 폼 좋은 공격수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추천 배팅 마르세유 승 2.5 오버. AC 밀란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전혀 메꾸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전 첼시 경기에서 패하며 여실히 증명된 상황. 무엇보다 테오의 공백이 지대하다. 레앙에 집중된 수비 부담을 분산시켰던 그의 공백이 크다. 그나마 최근 중원 열세인 유벤투스 상대로 중원 장악력을 펼칠 공산이 큰 것이 위안인 점. 지루 레앙에게 볼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다시금 반등할 것으로 본다. 단, 좌우 측면 수비진의 퍼포먼스가 관건일 것이다. 풀백 공백을 메꾸기 위해 툴의 데스트가 출전하는 상황. 다만 이들의 처참한 1대1 대응 수비 능력과 조직력 문제로 이전 첼시 경기 심하게 공략당했던 모습이 있다. 가뜩이나 철저한 측면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는 유벤투스 상대로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유벤투스 이전 MI파 경기를 포함 최근 2연승을 기록 중이다. 다만 하위 전력 상대의 승리일 뿐으로 경기력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여전히 철저한 측면 위주의 빌드업 방식으로 블라호비치는 전방에 고립되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디 마리아의 퇴장 징계로 출전 제외된 상황. 현재 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코스타치로 인해 득점 생산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특히 중원 삭제 전술로
점유율 싸움에 쉽게 밀리는 상황. AC 밀란의 코어라인 토날리, 베나세르가 편하게 전방으로 볼 공급을 하며 레앙의 1대1 찬스를 많이 만들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보누치, 브레메르 등 느린 주력의 수비수들이 전혀 제어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코멘트 AC 밀란의 승리를 점친다. 우선 유벤투스는 여전히 알레그리의 고집스런 측면 위주의 플레이만을 고집하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퇴장 징계로 출전 불가한 디마리아와 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칼리아지치를 고려하면 결코 득점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다. 가뜩이나 중원 싸움에 쉽게 밀리는 팀 사정상 지루, 토날리, 레앙의 유연한 연계 플레이로 어렵지 않게 득점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추천 배팅 AC 밀란 승 2.5 오버. 브라이턴 새로운 감독인데 제르비 감독의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3-3 무승부를 거두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브라이튼의 컨셉인 압박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트로사르의 선제골에서도 중앙의 핸더슨과 파비뉴를 미드필더들이 압박하면서 공을 탈취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추가로 고무적인 것은 포터 감독 체제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단조로운 공격 전술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 기존에는 측면 위주의 공격을 주로 삼는 모습이었는데 이전 경기에서는 미드필더진의 압박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세밀한 공격 전개를 시도했고 후반에는 4백으로 전환하면서 주도권을 브라이튼이 잡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측면 공격도 게을리한 것은 아니었는데 역전을 허용한 뒤 상대 약점인 아놀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크로스로 박스 안 공 투입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교체 투입된 미토마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다. 공격적으로는 포터 감독 체제의 팀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 이전 경기에서는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0-0 무승부를 거두었다. 리그에서 꽤 순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에 대한 불신 여론이 상당히 심각한 모습인데 전반 초중반부터 토트넘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했음에도 선수들의 세밀한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공격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공격 전개는 페리시치와 에메르송이 배치된 측면에서만 거의 이루어졌고 박스 안으로 공을 거의 투입시키지 못하는 모습, 윙백 위주의 전술로 인해 중원이 거의 삭제되는 경기가 펼쳐졌으며 이미 북런던 더비에서 실패했던 3에서 4-3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는 점이 가장 큰 비판 요소. 고집스럽게 윙백을 살리는 전술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력 공격수인 케인, 손흥민, 클루셉스키가 희생되고 있는 상황. 윙백의 비중이 전술에서 너무 높다 보니 세 선수의 공격적인 비중이 줄어든 상황. 크라우치는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고 스토크시티처럼 경기를 하고 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3에서 4-3을 고집스럽게 사용하면 경기력과 득점력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멘트 토트넘의 사이드로 보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콘테 감독이 고집스럽게 3에서 4-3을 사용하고 있고 양 윙백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양 윙백이 경기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 이전 시즌 최고의 활약을 했던 새 공격수의 비중이 되려 줄어버리면서 경기력과 공격력에서 많은 비판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대 제르비 감독이 클롭과의 전술적인 경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앙 공격의 세밀함도 높아졌다. 추천 배팅 토트넘 승 2.5 오버. 손흥민 화이팅아. 세비야 시즌 초반 처참한 경기력으로 인해 로페테기 감독이 경질됐다. 다만 감독 경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선수단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우선 최근 마르캉, 레킥이 부상 이탈한 상황. 불가피하게 3선 9대1을 300의 중추로 두는 강수를 뒀다. 제공권과 미숙한 포지션으로 공백을 메꿀 수 없었다. 가뜩이나 라키티치, 나바스의 기동성 문제로 1차 압박도 이뤄지지 않으며 실점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일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여전히 높은 점유율 대비 효율성은 전무하다. 앞서 말한 코어라인 라키티치,
나바스의 활동량 문제, 이스코, 수소의 기량 하락 등 전방으로의 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라멜라의 다리 근육 부상 소식도 들려오며 공수 전반적으로 부상 악령이 덮친 모습이다. 빌바오 같은 바르셀로나 출신 감독의 희비가 교차된 모습이다. 무엇보다 로페테기 감독 지휘와 조직적인 연계 플레이가 인상적이다. 좌우 풀백의 공격 참여로 상대 진영의 수적 우위를 갖는 상황. 이나키 윌리엄스가 대단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는 모양새로 현재 이 팀의 득점 생산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번 일정 관건은 명확한 수비 리스크가 문제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좌우 풀백 대 마르코스, 레케의 공격 참여로 발생한 수비 배후 공간은 여전히 염려스럽다. 다행히 라리가 내 공격 전환 속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세비야의 베테랑 선수들로 인해 충분히 실점 억제는 이뤄질 것이다. 단, 높은 라인과 광활한 수비 뒷문으로 인해 무실점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코멘트 먼저 세비야는 로페테기 감독 경질과 선수단의 처참한 경기력으로 좀처럼 팀 기세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핵심 수비 마르캉, 레킹마저 부상 이탈하며 무실점 경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빌바오는 선수들 간의 이타적인 연계 플레이와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로 올 시즌 엄청난 기세를 보이는 상황. 특히 이전 알메리아 경기에서 수비진도 안정화를 찾은 점도 긍정적으로 승리까지 문제 없을 것이다. 빌바오의 화력과 세비야의 부실한 수비진의 페이스를 고려하면 오버 접근도 필히 겸하자. 추천 배팅 빌바오 승 2.5 오버. 도르트문트 이전 세비야 경기를 잡으며 팀 기세를 다시금 회복했다. 단, 현재 핵심 선수들이 부상 이슈는 배제할 수 없겠다. 세비야는 선수단이 30세 베테랑으로 이어지며 에너지 레벨에서 앞섰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전력상 차이가 있다. 물론 벨링엄, 브란트를 필두로 한 역습 패턴으로 일격을 가할 수 있다. 신입생 모코코의 저조한 득점력과 로이스, 알레의 부재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지 의문 부호가 붙는다. 특히 수비진의 속도 전 대응 방식도 관건이다. 쥘레 슐로터백은 올 시즌 상대 빠른 공격 템포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 후술하겠지만 마네, 밀러, 자네 제로톱 전술로 이타적인 연계 플레이와 측면 돌파 등 경기를 치를수록 엄청난 화력을 보인다. 가뜩이나 베테랑 훈멜스, 다우드, 울프 등 수비진도 부상 악령이 덮치며 상대의 공격진을 제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 공격진의 부활이 인상적이다. 이전 풀젠 경기를 포함 최근 2경기 9득점을 기록하며 절정의 호흡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일정에 밀러, 킴미의 코로나 이슈가 발생했다. 현재 가짜 공격수로 활약하는 밀러의 공백은 아쉬운 상황. 물론 그나브리가 공백을 메꿀 공산이 크나 의문 부호가 붙는 것도 사실. 그럼에도 만에 사내가 인상적인 페이스를 보이기에 득점을 기록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다. 특히 선수 기용에 대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 유럽 대항전 3연승을 기록하며 1등을 달성한 상황. 무엇보다 시즌 초반 다소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리그 일정의 중요도가 더 높은 모습이다. 특히 이전 시즌 상위 전력 6개 팀 상대 원정 경기 전승을 기록했던 점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경기를 치를수록 공수 경기력이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는 일정이다. 코멘트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경기를 치를수록 공수 경기력 향상이 눈에 띄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핵심 채널들의 부상 악령이 겹치며 스쿼드 운영에 난항을 겪는 상황. 무엇보다 훈멜스, 다우드, 울프가 부상 이탈하며 쥘레, 슐로터백 조합이 나올 것이다. 다만 이들의 느린 주력을 만해 사내의 속도전과 개인 전술로 쉽게 득점하며 핸디캡 승리까지 노려도 좋겠다. 추천 배팅 바이에른 뮌헨 승 3.5 오버. 헤타페 이전 비아돌리드에게 일격을 맞으며 2연승의 흐름이 끊겼다.
무엇보다 신입생들로 이뤄진 수비진의 조직력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좌우 풀백 알바레즈, 이글레시아스의 공격 참여도 배제할 수 없는 수비 리스크다. 물론 맞불 작전은 통해 이전 홈 맞대결에서 승리한 기억도 있다. 다만 압도적인 전력차로 상위 전력 4팀 상대 8경기 1승 1무 6패로 무너졌던 상황.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특유의 역습 패턴을 통해 일격을 가할 가능성도 높겠다. 레알 마드리드 시즌 초반 쾌조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 샤우타르 경기를 잡아내며 오사수나 무승부전 충격을 덜어냈다. 단, 상술했듯이 좌우 풀백의 수비 리스크는 염려스럽다. 현재 기량 하락이 뚜렷한 카르바알과 명실상부 1대1 최약체 맨디는 유일한 구멍. 물론 높은 볼 점유와 중원 장악력을 통해 대량 실점의 빌미는 없을 것이다. 단, 최근 수비 페이스를 고려하면 1골 정도의 만회 실점 가능성이 높겠다. 반면 벤제마가 복귀하며 천군만마를 얻은 상황. 브라질 콤비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 역시 인상적인 측면 파괴를 보여주며 득점 생산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만 풀타임을 소화한 벤제마, 비니시우스의 체력 문제로 이른 교체가 전망되며 3골 이상의 화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점친다. 우선 올 시즌 역시 유력한 리그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벤제마가 복귀하며 비니시우스, 호드리구의 의존도가 낮아진 상황. 득점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관건은 측면 수비 리스크와 로테이션 변수가 있다. 이전 샤우타르 경기에서 벤제마, 비니시우스 등 풀타임으로 소화한 상황. 이른 로테이션을 통해 핸디캡 승리까진 어려울 공산이 크다. 단, 헤타페 역시 강력한 역습 한 방을 가진 팀으로 이전 홈에서 저력을 보여줬던 모양새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오버 접근이 유력할 것이다. 추천 베팅 레알 마드리드 승 3오버. 랭스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고 강등권 바로 위까지 순위가 하락한 상황. 사실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 아스날에서 온 발로건이 본인의 잠재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레임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을 것. 상대인 PSG가 워낙 강한 팀이기도 하지만 레임스가 올 시즌에는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 홈에서의 평균 점유율이 34%에 그칠 정도로 점유율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철저하게 롱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기에서도 철저하게 발로권을 향한 직선적인 공격이 주가 될 것이다. 올 시즌 수세적인 경기 운영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게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로 인해 카드 이슈가 상당히 잦은 편이다. 최근 5경기를 치르는 동안 4번의 레드카드가 나왔으며 올 시즌 레드카드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중반에 카드 이슈로 인해 공격을 포기하고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는 편이 좋으며 툴루즈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퇴장이 나온 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PSG 벤피카에게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 일단 이전 시즌 문제였던 중원 기동성 문제와 공격진의 동선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모습. 니스전에서는 루이스를 홀딩 미드필더, 비티냐를 박스2 박스 역할로 기용하면서 중원 밸런스를 잡는 모습이었고 전방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자 메시가 탈압박 이후 미드필더 진영에서부터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음바페의 몸 상태가 이전 시즌보다는 무거워 보인다는 점은 아쉽기는 하지만 니스전에서 에키티케를 중용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에키티케도 이타적으로 플레이하는 데 집중하면서 꽤 괜찮은 활약을 해주기도 했다. 중원에서 에너지 레벨을 더해주는 비티냐의 영입은 현재까지는 성공. 활동량과 빌드업에서 모두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메시의 에너지를 모두 공격에 부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파비안 루이스도 홀딩 미드필더 롤을 수행하면서 중앙 밸런스를 맞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베라티도 이전 벤피카전에서 돌아온 만큼
미드필더 진의 안정감은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일단 랭스가 올 시즌 최대한 수세적으로 나서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PSG에게 내주고 철저하게 수비 지향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토의 퇴장 징계로 인해 전방 파괴력이 다소 떨어진 상황. 랭스가 득점력에서 PSG를 앞서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거칠게 경기를 운영하는 랭스의 특성상 카드 이슈가 상당한 변수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여지없이 멀티골을 실점하는 경우도 잦았다. PSG가 경기를 쉽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추천 배팅 PSG 승 3.5 오버.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최종 조합픽은 선발 및 결장자 확인해서 최종 분석 후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 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투자가